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디자인을 이용해서 소책자를 디자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타이포그래피의 기초적인 부분이 실제 편집 디자인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련의 컨텐츠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텍스트를 책자로 디자인하게 될 겁니다. 자, 콘텐츠는 하단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국문과 영문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한 거고요. 여기에 다양한 디자이너와 디자이너들의 선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디자인씬에서 시대별 디자이너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생각과 저항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실습 영상을 만들려고 저도 찾던 중에 이 사이트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이 실습 영상 이외에도 나머지 컨텐츠들도 정리해서 이제 국문과 영문 이렇게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문과 영문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얘네들이 같이 병치돼서 디자인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필리포 마리네티의 미래주의 선언문입니다. 자, 본문의 정리는 페이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했고, 인디자인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RTF 파일이 뭐냐면 이제 서식이 살아있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다른 파일도 있죠. 워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MS 워드, docx 파일, 혹은 txt 파일 모두 가능하지만 그 hwp 오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디자인을 열어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요 두 개의 콘텐츠들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인디자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컨텐츠들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지 한번 제가 샘플 삼아서 간단하게 디자인을 진행해 보았고요.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려고 하는가. 자, 일단은 이제 국문하고 영문하고 같이 배열되면서 페이지네이션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용이라든지 이제 어떤 강조를 해야 되는 문구들이 존재를 할 텐데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국문하고 영문하고 이제 크기가 비슷하게끔 배열이 되고, 공간들도 국문의 글줄 간격과 영문의 글줄 간격이 최대한 비슷하게 보이도록 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컨텐츠가 미래주의 선언이고 필리포 마리네티를 지금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규칙을 부수고 형식에서 탈형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각형 박스가 아니라 이 이미지 자체가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문이 항상 위쪽이나 혹은 왼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영문이 아래쪽이나 그리고 오른쪽에 항상 위치되어 있게끔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문들이 쭉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소제목, 그리고 이제 작가, 그리고 이제 본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본문은 양끝 정렬로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부터는 계속 들여쓰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쪽에 보면 러닝헤드에 책의 제목과 이제 소제목이 항상 들어가게 될 거고, 페이지 넘버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반대로, 왼쪽 상단, 이쪽 페이지는 오른쪽 페이지 넘버는 오른쪽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왼쪽에는 항상 국문 러닝 헤드가 지나가게 될 거고, 오른쪽에는 영문 러닝 헤드가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쭉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서도 보이죠? 사실 이제 국문과 영문이 같이 병치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영문 길이가 조금씩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부분에 와서는 확연히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미래주의 선언문 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영문 길이가 좀 더 기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미래주의 선언문이다 보니까
나머지 텍스트들과 다르게 좀 더 강조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6에서 17페이지 정도 나오게 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죠. 15페이지. 디자인 계획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따라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문서 새로 만들기 문서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단축키는 항상 기억해 두세요. 여기 Ctrl N 눌러주시게 되면 이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새 문서 만들기를 위한 기본적인 설정들이고요. 첫 번째 사전 설정 세부 정보에는 이 파일의 제목을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매니페스토 라고 하고 0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은 170에 240 판형을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방향, 세로 방향, 바인딩은 좌측, 페이지는 1부터 시작할 거고요. 페이지 마주보기를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소책자이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 마주보기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도령 같은 경우는 재단선 깨 있어서 보여지진 않으나 혹시나 재단선에 걸쳐서 컨텐츠가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이 부분까지는 인쇄를 하자라고 하는 그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 3mm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슬러그는 실제로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슬러그는 인쇄가 실제로 되지 않는 부분이고 파일 안에서만 이 슬러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백 및 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백 및 단으로 넘어오면 이 여백의 공간들, 이 바깥쪽 주된 영역, 바깥쪽 영역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설정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은 10mm, 아래쪽은 15, 그리고 안쪽은 10, 오른쪽은 20. 지금 제가 이 왼쪽, 오른쪽, 안쪽, 바깥쪽 전부 다 각기 다른 숫자들이 막 놓여졌죠. 동일하게 표시가 꺼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은 기본적으로 저는 홀수를 많이 합니다. 5개의 열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국문판은 5mm로 간격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 방향은 가로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디자인이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서 가벼운 편에 속하지만 워드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그램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책 안에 가장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요소인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가져오기 전에 우리는 지면을 어떻게 다룰지 워드 프로세서의 텍스트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에 들어가셔서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끄거나 이제 킬게요. 키게 되면 이 도구 상자들을 선택했을 때 세부적인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되는 이런 창들이 여기 상단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패널들이 여기 들어오시게 될 거고요. 여기 창에 들어가시게 되면 페이지라든지 레이어라든지 링크 그리고 문자에 들어가시게 되면 문자, 단락, 탭, 글리프, 스토리 같은 것들이 이쪽 밑에 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분판 미리 보기, 병합 미리 보기, 트랩 사전 설정 이런 것들은 출력해 보시게 되면 창에 들어가서 출력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 패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도 여기 있네요. 특성도 옮겨 놓을게요. 잡아서 쭉 끌어다 올려놓으면 이 안으로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효과도 창에 들어가서 여기 효과가 있고요. 색상에 들어가시면 그라디언트, 색상 견본 전부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글리프도 여기 있습니다. 문자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글리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 패널들은 미리 꺼내 놓고 이것들을 새 작업 영역으로 설정하셔서 전 여기다가 다시 할게요.
일단 저장을 해 놓으면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막 제가 꺼내서 썼다고 생각을 할게요. 막 써서 잘 보이게끔 해서 막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것들은 막 사라질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막 사라졌어. 안 보여. 뭐 이렇게 사라져서 뭐 찾기가 귀찮아졌을 때, 여기 있다. 재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토대 다지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를 설정할 겁니다. 이제 페이지 패널을 클릭해 봅시다. 페이지 패널, 지금 여기 있죠? 이 페이지 패널을 설정을 할 건데, 마스터 페이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페이지 패널을 보시게 되면 이 상단부, 요 라인을 중심으로 위쪽 부분이 마스터 페이지가 있는 거고요. 밑에는 일반 페이지가 배열이 될 겁니다. 마스터 페이지는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들어가게 될 부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적인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 마스터 페이지를 활용하면요. 다수의 마스터 페이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마스터 페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마스터 페이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스터 페이지의 설정이 적용되어 있는지 일반 페이지에서 여기 위에 보이시죠? A라고 써 있는 거, 이 알파벳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마스터 페이지를 적용된 일반 페이지를 더 만들어주고 싶다면 밑으로 잡아 끌어 이 선만 넘어가면 됩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 잡아서 끌어내리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쪽 방향으로 놓을 거니, 이쪽 방향으로 놓을 거니,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표시가 되죠. 놓게 되면 이렇게 두 페이지가 놓여지게 됩니다. 마스터 페이지가 단 하나만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러다 보면 이 마스터 페이지를 잡아 끌어서 여기를 지나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플러스 표시가 있는 아이콘 위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페이지가 하나 더 생성이 되는데 이번에는 B 마스터 페이지라고 이 기호가 바뀝니다. 얘를 밑으로 가져다 놓아 볼게요. 일반 페이지에다가 놓게 되면 페이지가 늘어나는 건 같은데 여기는 A, 얘는 B 라고 해서 이 마스터 페이지에 영향을 받는 일반 페이지가 각각 다른 애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일반 페이지들은 마스터 페이지에서 기초 설계가 되었다면 페이지 안에서는 더블 클릭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일반 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계획들을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 안쪽에 두 컬럼으로 텍스트가 흘러갈 공간을 설정을 해 봅시다. B 마스터 페이지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컬럼을 5개로 나눠놨지만 실제로 이 한 컬럼 한 컬럼마다 텍스트를 집어넣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툴바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고 내가 텍스트를 넣고자 하는 영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좀 잘 안 보이니까 컬러를 넣을게요. 좀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는 마스터 페이지, 그리고 이 색상이 들어가 있는 공간 안에 텍스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우측에다 갖다 놓을 거고요. 복사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지금 마스터 페이지에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페이지에서 똑같이 변화가 생겼죠. 이 텍스트 페이지에서 그냥 냅두게 되면요. 텍스트를 여기다 그냥 냅두게 되면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텍스트를 가져올 건데 이렇게 가져와야 되나? 파일에서 가져오기, 단축키로는 커맨드 D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문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국문 선택하시고 얘 거 좀 뺐고 열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쭉 내려오게 됩니다. 텍스트가 밑으로
밑으로 쭉 배열이 돼요. 근데 옆으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옆으로 안 넘어가요. 이거를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마스터 페이지로 가셔서 얘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가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사각형을 클릭하셔서 여기 오른쪽에 텍스트 박스 영역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라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지금 변화가 없어서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텍스트 스레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기타에서 텍스트 스레드 표시 요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텍스트 창을 클릭하게 되면 이 텍스트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게 될 것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B 마스터 페이지가 변경이 되었으니 이 B 마스터 페이지가 적용됐던 애들을 지워주시고 새로 적용된 마스터 페이지를 가지고 오시고 여기에다가 다시 글자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국문 가지고 오셔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이번에는 밑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밑으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좌우 페이지를 활용해서 텍스트가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이게 됐죠?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일단 지워 놓을게요. 이렇게 진행할 게 아니라서 지우고요. 지금 B 마스터 페이지로 돌아가서 컬러를 이렇게 색상 없음 B 마스터 페이지에 갖다 놓을게요. 저는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따로 쓸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스레드 연결됐던 거 지금 이렇게 클릭하고 원래 텍스트 박스 클릭해서 연결 고리를 끊었습니다. 텍스트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국문을 왼쪽으로 배열을 할 거고요. 오른쪽으로는 영문을 배치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텍스트 가지고 와서 맨 앞장에 서문을 사용할 거니까 여기 텍스트 박스는 영역이 좀 다르니까 갖다 놓을 겁니다. 이렇게 갖다 놓을 거고요. 이미지도 가지고 올 건데 이미지는 이 툴바에서 텍스트 프레임 도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일단 그려 놓을게요. 선택을 하시고 그린 다음에 여기 이 영역에 이미지를 가져오자 라고 하는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가셔서 이미지를 가지고 올 겁니다. 텍스트 요거 복사했으니까 지우고 얘는 인용 강조되는 거니까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요 문장이 되겠습니다. 얘가 여기에 있겠네요. 그럼 얘도 이제 필요 없어졌죠? 얘도 제거. 얘도 제거. 가져온 거니까 얘는 약간 인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한 2단 정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얘 그리고 이 친구 previous one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빼는 게 낫겠다. 인물에 대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본문이 놓여지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먼저 본문을 가지고 디자인하는 게 좋습니다. 본문을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얘를 기준으로 소제목과 강조되는 것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패널 중에 문자를 가지고 일단 기본 세팅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글꼴이 중요하겠죠. 하나 잡고 시작할게요. 문단을 가지고 디자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명조고요. 라이트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폰트는 9포인트 그리고 한 17 정도의 행간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단락도 갖고 올게요. 단락은 양끝 정렬로 하는데 마지막 줄이 왼쪽으로 배치가 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이픈 넣기가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하이픈 넣기를 설정을 할 겁니다. 들여쓰기를 설정한다고 했죠? 첫 번째 빼고는 했는데 들여쓰기는 20mm 설정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친구가 나오게 됐네요. 얘를 스타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단락 스타일을 가져와 보시면 기본 단락에서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에서 뭔가가 변경이 되었으니 네가 단락 스타일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클릭할 거고요. 제가 선택한 영역에 지금 제가 문자와 단락을 이용해서 설정했던 것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얘가 본문이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웬만한 것들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서 놓을 거고요. 나머지 것들도 전부 본문으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자, W를 눌러서 이 안내선들을 안 보이도록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네요. 소체가 안 바뀌었어요. 단락 스타일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 재정의 지우기 제가 설정한 것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소제목은 좀 크게 진행이 될 거고요. 소제목은 문자에서 얘는 세미볼드로 설정을 할 거고요. 16.5 정도 그리고 한 21.5 정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크기가 커지면서 두 줄이 되었죠. 두 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설정이 첫 줄 들여쓰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얘를 그냥 0으로 바꾸고요. 전체 오른쪽으로 들여쓰기 이 식으로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얘는 양끝 정렬로 하지 마시고요. 단락에서 좌측 정렬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이픈 넣기 하지 않고요. 하고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밑으로 내려줄 겁니다. 밑으로 내릴 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끊어지게 됩니다. 한 줄의 한 내용으로 저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Shift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밑으로 줄 바꿈을 했지만 형식은 그대로 유지해라. 하나의 덩어리로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고 이제 스토리에서 스토리를 좀 가져올게요. 스토리를 눌러주시면 따로 설정하실 건 없어요. 근데 얘를 살짝 눌러주시게 되면 문장 부호가 살짝 바깥으로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위치할 수 있게끔
16포인트?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자연스럽게 너무 안으로 쓱 들어가지 않게끔 얘가 지금 나 왼쪽 정렬로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끔 배치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얘네는 조금 더 가깝게 위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이쪽이죠? 들여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는 얘는 소제목이죠. 자, 단락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얘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스타일 나오게 되고, 얘는 소제목이라고 할게요. 기준은 본문으로 하지 않고 할게요. 얘로 설정을 하고요. 얘는 어차피 이번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 이제 본문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서로 지금 높이가 맞지 않죠?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쭉 내려다보면 좌우 페이지가 맞게 되는데, 지금 서로 시작점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맞춰주는 작업을 할게요. 이 친구, 우리가 본문으로 설정했었던 이 행간값을 확인해야 됩니다. 문자에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행간값을 17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격자를 만들게 될 텐데, K 환경 설정, 이 환경 설정이 어디에 있냐면요, 인디자인에서 이 환경 설정으로 들어오시고 격자로 들어가시게 되면 요렇게 화면이 뜨게 될 거고요. 이 시작은 0으로 해주시고 페이지가 아니라 여백 및 위쪽으로 하고 이 간격을 17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격자가 보이게 될 겁니다. 격자 안내선, 기준선 격자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라인들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선이 생긴 건 알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바뀐 게 없습니다. 단락 스타일로 가셔서 단락스타일에 가셔서 본문만 격자 설정 해서 본문만 기준선 격자에 맞춰서 정각 위쪽으로 맞춰라. 이게 기준선 격자에 맞아 떨어져라 라고 한 겁니다. 확인 누를게요. 그랬더니 움직였어요. 얘네가 지금 기준선 격자에 맞춰서 국문도 그렇고요. 영문도 마찬가지로 맞춰서 딱딱딱딱 배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복잡하니까 선들이 너무 많죠. 이 기준선 격자랑 얘네들 좀 지워서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위계는 이런 식으로 짜여지게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들여쓰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좀 더 정리가 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네요. 서문 먼저 진행하죠. 자, 서문 얘도 명조로 가야겠죠. 명조로 아까 세미볼드 했고요. 23 하고 행간도 좀 넓게 가야도 되지 않을까? 45 이것도 명조에서 얘는 본문 크기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7 하고 라이트 본문에서 설정했던 것 그대로 가고 정렬만 중앙 정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마진에서부터가 아니라 페이지 그 자체에서의 중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바꿀게요. 명조 한 23에 45를 하면 어쩔까? 좀 확인해 볼게요. 너무 넓네요.
Alt 옵션 키를 누르고서 방향 키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하면 이 행간 값을 2포인트씩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글자가 커지면 오히려 그 행간 값을 좀 더 바짝 붙여줍니다. 왜냐면 글자의 속 이런 공간들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도 같은 거죠. 비슷하게 가면 됩니다. 이제 더 있네요. 텍스트가. 얘네는 본문보다 더 작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한 7.5 한번 넣어볼게요. 7.5에 얘도 일단 명조 갈 거고요. 그리고 얘는 좌측 정렬, 그리고 라이트로 하고 얘도 행간 값을 16, 너무 넓네요. 13 정도. 영문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영문도 스포이드 찍어서 살펴봤는데 대략 나오네요. 이 정도. 인디자인은 되게 재미있는 게 아까 텍스트도 마찬가지지만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에서 툴을 문자 도구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하고 포토샵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도구이고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도구들을 한 화면으로 가지고 와서 얘네들을 배치하고 배열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마리네티의 사진을 갖고 있지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화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지금 액자처럼 보이는 이 사각형 박스 안에서 이 이미지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박스를 늘리게 되면요, 같이 이미지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의 크기만 바뀌게 됩니다. 이 돌연이라고 했던 게 좀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미지를 돌연까지 확장시켜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얘네를 복사를 하나 더 할게요. 한 이쯤 놔둘 거고, 이때도 돌연까지 넘어가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마리네티의 얼굴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 어깨, 제 자신만만한 이 팔꿈치와 어깨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변형을 줄 건데, 이 변형을 줄 때에는 이 직접 선택 도구, 이 하얀색 화살표를 선택해서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잡아서 바꿔줄 겁니다. 근데 바꿔줄 때에 이 펜 툴에 방향점 전환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게 되면 이 베저 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 현재 위치 붙이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텍스트가 넘어 들어가게 됐네요. 텍스트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도비락 페이지가 너무 길어졌어요. 도비락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락 페이지가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2, 행간을 12 정도로 줄여주고요. 얘는 동일하게 가는 게 맞겠죠. 12. 그래도 조금 너무 붙네요. 이 정도. 아예 폰트를 줄여야겠네요. 얘는 7 포인트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일업 페이지에 인물에 대한 설명들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이 부분이 있겠네요. 미래주의 선언문. 얘는 다음 페이지로 아예 넘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 페이지들은 이 1번 이 번호하고 얘네들을 좀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일단 얘는 0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할 건데 20mm 들여쓰고 얘는 마이너스 20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숫자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설정했었던 20mm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 숫자로 넘버링 한다는 것 자체가 강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단락 스타일로 지정해 줄 겁니다. 선택, 얘는 선언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선언문은 기준은 단락 스타일 없음으로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격자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격자 설정을 없음으로 하고요. 그리고 간격에서 1mm, 2mm 정도면 이 단락이 구분되는 게 눈으로 보여지죠. 뭐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저 단락 경계선을 설정을 할 거예요. 위쪽 경계선을 만들 거고 얘가 너무 두껍지 않게 0.25 너무 얇네요. 0.5 정도로 해서 얘를 오프셋으로 올려줄 겁니다. 4mm. 좀 두껍네. 0.3 0.3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0.3 두께 0.3에 오프셋 4mm로 얘네를 공중으로 이렇게 머리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설정을 해서 각각의 선언문의 넘버링이 좀 더 강조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확인. 하이픈 넣기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네요. 체크 풀어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됐고요. 오른쪽 부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선언문에 얘를 7포인트, 얘를 15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글자가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달라 보일 겁니다. 얘도 넘버링 안 할 거니까 0 들여쓰기. 얘는 좀 서체를 바꿀게요. 하고 얘는 볼드로 설정하고 좀 크게 9포인트로 선언문 제목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단락 경계선을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가게 될 건데 지금 좌우가 이렇게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네요.
일단 이럴 때에는 Shift 엔터로 눌러주시면서 얘네들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측, 우측으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텍스트를 늘려줄 거죠. 그리고 여기는 붙여주고요. 이 챕터, 이거 하나의 챕터잖아요. 이 챕터의 좌우, 여기에 계속 이 챕터 이름이 들어가고, 다음 챕터의 제목이 나왔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그게 자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B마스터 안에서 바뀔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금 현재 본 명저로 소제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영문도 똑같이 얘네들을 소제목인데 얘는 영문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영문 소제목이고요. 이 영문 소제목과 얘가 서로 분리가 되어서 스타일이 잡혀져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B마스터로 들어가셔서 B마스터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써야죠. 디자인 선언문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한 7포인트? 너무 작나요? 한 8포인트 해도 됩니다. 8포인트로 하고, 이 공간이 너무 넓습니다. 12포인트 하고 엔터를 칠게요. 그리고 디자인 선언문 다음에는 이 책 제목이 디자인 선언문인 거고, 이 챕터가 들어가면 챕터의 이름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문자에 텍스트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정의를 해주시게 될 텐데, 새로 만들기라고 하고, 여기는 running head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락 스타일의 설정을 할 거고요.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소제목 한글 버전이죠. 여기는 지금. 그래서 running head 한글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완료. 다시 아무것도 변화가 없죠? 텍스트 변수에서 변수를 삽입을 할 겁니다. 이걸로 running head로. 그럼 running head라고 여기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의 디자인을 다시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running head로 잡을게요. 격자 설정을 없음으로 해줄게요. 이 행간 값을 조율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10만 할게요. 지금 박스 요 앞쪽 부분에 선을 하나 그려줄 겁니다. 이 정도 그려주고, 선의 굵기는 한 3포인트? 3포인트로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흘러다닐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항상 같이 다닐 거니까 그룹화 시켜줄게요. 그리고 얘만 선택을 해서 회전을 시켜줄 거예요. 얘는 이렇게 돌아서 다닐 거고요. 한 이 정도에 놓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는 페이지 넘버를 넣을 겁니다. 일단 텍스트 박스를 그려줄 거고요. 문자에 가셔서 어딨죠? 특수문자 삽입의 표시자, 그리고 현재 페이지 넘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폰트를 엑스트라 볼드로 설정을 할 거고, 이 폰트는 18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렬로 놓을게요. 얘는 페이지 넘버, 얘들 좀 없애고 볼게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죠. 얘가 중앙쯤 놓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놓을 텐데 반대가 되겠죠? 얘 같이 돌아야죠. 이렇게 거꾸로 지나요? 얘가 내려올 건데, 텍스트 프레임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수직 균등 배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바꿔주시면
격자 설정에서 없음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센터 맞춰주고요. 얘는 여기 하단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 마스터 페이지가 적용된 페이지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버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러닝 헤드가 지금 따라 붙고 있습니다. 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마 여기 좀 설정이 이걸 좀 넓게 벌려 놓을게요.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넘버와 이런 것들, 러닝 헤드가 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이너 선언문 첫 번째 조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조판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